네, 그럼 이번 시간부터 한 2주 정도는 그 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책의 2장이랑 3장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 그 임용고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랑 네 번째 과제도 올렸는데 그 문제들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은 좋겠고 꼭 다 풀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챗GPT나 이런 데다 검색을 좀 하셔서 뭐 하셔도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진짜로 맞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확인을 직접 하셔야겠죠. 거기서 하는 말들을 다 믿으면은 안 되니까. 저도 몇 개 문제들을 좀 챗GPT에 넣어서 검색해봤더니 뭐 일부는 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조금 뭐 수정을 하면은 뭐 답을 그 문제를 좀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많은 자료를 좀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좀 고민을 좀 오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2장,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2장부터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2장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어쨌든 어널리틱 펑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널리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안 하고 여기에서는 홀로몰픽이라고 하는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홀로몰픽도 뭐 똑같은 얘기고 뭐 가끔 뭐 컴플렉스 디퍼런셔블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뭐 용어를 쓰는지는 별로 뭐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에서는 뭐 홀로몰픽이라는 얘기를 뭐 주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다 어널리틱 펑션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R에서의 어널리틱이랑 복소수에서의 어널리틱이랑 좀 성질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에 좀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자면 좀 제일 중요한 차이는 이제 R에서의 어널리틱이랑 이제 복소수에서의 어널리틱이랑의 차이점은 저는 복소수에서는 어널리틱이면은 한번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계속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니까 이 차이점의 어널리틱 펑션의 특히 복소수에서의 어널리틱 펑션이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뭐 코시 구르사 정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건데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건 이제 적분해서 이제 0이 된다. 우리가 이거에 뭐 제일 일반화된 꼴도 알고 있죠. 그냥 일반적인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이제 잘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 있는 어떤 심플 클로스드 컨투어에 대해서 다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우리는 뭐 직사각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도메인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뭐 삼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는. 네, 근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는 똑같고 어널리틱 펑션은 이런 클로스드 커브 따라 적분하면은 이제 0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이제 역도 함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적분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어널리틱 펑션은 이 디스크 안에서 프리미티브가 잘 존재한다. 그러니까 적분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시오렘 2.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시 시오렘을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 이제 디스크에서 잘 주어져 있으면은 클로스드 커브 따라 이제 적분해주면은 0이 된다. 그래서 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뭐 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도메인 안에 있는 뭐 임의의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서도 이제 적분이 잘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이제 적분이 잘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정 적분 아니면 역도 함수가 잘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결국은 어떤 뭐 디스크에서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구멍이 없는 도메인에서도, 그러면은 결국 FZ를 뭐 어떻게 적분할 거냐 하면은 0에서 뭐 Z로 가는 임의의 커브를 하나 뭐 잡아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게 뭐 잘 프리미티브가 된다. 그래서 뭐 증명도 이렇게 하죠. 그냥 어떤 라지 F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적분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얘가 어널리틱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적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분도 잘 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적분을 하면은 함수의 성질이 점점점 더 좋아지니까 어널리틱 펑션을 이제 적분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결과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럼 어널리틱 펑션이 미분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널리틱 펑션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미분이 이제 무수히 무한번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쓰이죠. 그래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F가 어떤 뭐 적당한 좋은 영역 안에서 어널리틱이고, C라는 거는 이 경계에서 이제 적분을 했을 때 FZ는 어떤 뭐 이런 함수를 적분해서 얻는다라는 거고, 이게 잘 되니까 이제 무한번 뭐 임의의 n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이제 도함수를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사실 뭐 이걸로부터 엄청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뭐 레지듀 포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해 주는 거는 어떤 뭐 좋은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점 주위에서의 로컬하게 어떤 점 Z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점 주위에 어떤 디스크를 잘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 곡선을 C라고 했을 때 FZ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해 주는 거는 얘를 저 곡선 C를 따라서 적분해 주면은 뭐 이런 게 성립을 한다. 모든 이 영역을 이제 D라고 했을 때 모든 Z D에 있는 점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니까, 결국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F가 여기에도 들어 있고 여기에도 들어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함수값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 함수값이나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얘네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Z에서의 함수값과 이 Z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원을, 임의의 원을 생각을 했을 때 그 경계를 따라서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거랑 같으니까 C에서의 뭐 적분값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뭐 아무 값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얘가 경계에서의 뭐 적분값이니까 결국은 또 뭐 함수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어떤 뭐 FZ라고 쓰는 FZ와 둘레, 이게 C를 따라서 적분한 거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둘레가 결국 경계라는 얘기니까 둘레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가 하나 있죠.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뭐 그런 얘기죠.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내부에서는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최대값이 만약에 생기면 경계에서의 최대값보다 뭐 작거나 같다. 그래서 경계에서 항상 최대가 생긴다. 뭐 최대가 생긴다면, 그래서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둘레에서랑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것도 그 R에서의 뭐 어떤 뭐 미분이 충분히 많이 되는 함수랑도 비교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실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미분이 무한번 많이 되고 충분히 많이 되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랑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크게 연관이 없어요. 내가 경계에서 함수값을 뭐 임의로 마음대로 줘도 내부에서 아무거나 뭐 값을 다 갖게끔 함수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가 내부에서 뭐 경계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주고 내부에서 아무렇게나 점을 찍어도 뭐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지나는 함수를 이렇게 매끈한 함수, 그러니까 미분이 좀 많이 되는 함수들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하면은 그냥 부드럽게 잘 이어주면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R에서 되는 얘기고, 근데 이제 복소 평면으로 확장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내부에서 어쨌든 함수 최대값이 존재하면은 내부에서 최대값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작은 점들로 찍혀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결국은 좀 잘 어널리틱 펑션은 어쨌든 제한 조건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어널리틱 펑션은 되게 제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 2장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어널리틱 펑션의 이제 몇 가지 특별한 성질들에 대해서 2장 첫 번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의 뭐 몇 가지 특별한 성질, 여기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실수에서의 함수랑 좀 비교를 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언급을 했던 건데 이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해서 뭐 해석적 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떤 f라는 게 뭐 어떤 뭐 오메가에서 c로 가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있을 때 얘를 확장을 해주고 싶어요. 도메인을 확장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면 여전히 어널리틱 펑션이 되게끔 확장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메인을 뭐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오메가보다 좀 더 큰 거, 여기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프라임은 좀 더 큰 거, 그래서 이렇게 더 확장이 됐는데 얘가 여전히 어널리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것들은 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라지 F랑 스몰 F랑 이제 오메가 안에 이제 작은 집합, 이제 원래 있었던 안에 집합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같은 이런 F가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함수를 확장시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함수의 성질이 좀 좋을수록 확장하기 힘들까, 아니면은 함수의 성질이 좀 안 좋을수록 이제 별 조건 없는 그런 함수들을 확장하기 쉬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확장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별 함수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연속도 안 되게끔 확장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내 맘대로 주면은 되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그냥 확장이 되는 함수를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어널리틱을 유지하면서 확장이 잘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요 바깥에서 정의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깥에서 어널리틱 펑션 정의하는 거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경계에서도 잘 될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만나볼 뭐 슈와르츠 뭐 리플렉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같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고 해서도 공부를 한 게 있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떤 Z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는 이제 D에서의 수열인데 근데 리밋 포인트를 가져요. 리밋 포인트가 이제 D 안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니까 좀 이렇게 계속 듬성듬성 있는 애들 말고 진짜 어디론가 수렴을 하는 이제 그런 수열을 생각을 하는데, 또 두 함수 F랑 G가 둘 다 어널리틱이고
어떤 이 정의역 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가 저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점에 대해서만 같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f랑 g가 아예 같은 함수였다라고 얘기하는 요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있었습니다.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뭐 시험에 이게 잘 이렇게 나온 적은 별로 거의 없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리죠. 리밋 포인트를 갖는 점에서만 같으면은 아예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뭐 오픈 디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어널리틱 펑션이 저 n분의 1이라는 점에서만 같았다. 그러면 얘는 사실 전부 다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원판을 생각을 했을 때 요 n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이 이 원판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f랑 g가 같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에서는 뭐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랑 비슷하게 어떤 특정 점에서만 이제 f 빼기 g를 생각을 하면은 특정 점에서만 0이 된다라고 해서 그 함수가 전체 다 0함수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뭐 되게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수에서 좀 비교되는 성질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얘는 이제 얘기했었던 건데 리우빌 정리가 있죠. 리우빌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은 상수함수밖에 안 된다. 이것도 뭐 실수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무수히 많이 미분되고 바운디드라고 해서 상수함수가 꼭 되는 거는 아니죠.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실수에서 사인 코사인은 당연히 미분 많이 되고 1로 바운디드가 되어 있지만 당연히 상수함수는 아니죠. 그럼 이제 그거로부터 또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복소 평면으로 확장된 삼각함수들 사인 코사인은 인타이어 펑션이긴 한데 바운디드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사인 코사인은 바운디드가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타이어 펑션이 어쨌든 복소수 전체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도 어널리틱 펑션은 제한 조건이 많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이 뭐 복소수 전체에서 어널리틱이고 바운디드라는 얘기가 있으면 상수함수밖에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바운디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아이덴티티 티오렘도 마찬가지로 어널리틱 펑션은 되게 제한 조건이 많아서 특정 이제 집합에서만 같아도 전체가 다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리우빌 티오렘도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모레라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얘도 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f가 연속이고 이제 어떤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얘가 그 도메인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이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 적분해서 0이 되면 얘가 이제 심플 D 안에 있는 어떤 이제 모든 어떤 이런 패곡선 단순 패곡선을 따라 적분해서 0이 되면 f가 어널리틱이 된다. 이것도 좀 중요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얘가 뭐 그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러니까 뭐 어널리틱임을 보이는 데 있어서 어쨌든 결론이 f가 어널리틱하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함수가 어널리틱임을 보이는 데 있어서 모레라 정리를 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뭐 단순 패곡선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fn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함수열에 대해서 되게 좋은 성질들을 잘 보존을 해줍니다. 뭐 함수열들을 이제 적분하거나 이제 미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유니폼 컨버전스, 특히 함수열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얘기할 때 요게 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증명을 할 때 모레라 정리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 뭐 아쉽게도 뭐 임용고시 문제에서는 이제 요거를 잘 활용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또 뭐 함수열에 대한 얘기는 복소 쪽에서보다는 그냥 해석학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이제 이용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되게 중요한 정리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널리틱 펑션이 좀 되게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시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실수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건데, 여기서도 뭐 f가 어널리틱이면은 n개도 함수가 이제 바운디드가 잘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n개도 함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눌러줄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좀 진동을 많이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이면은 n개도 함수가 바운디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얘도 당연히 이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증명을 하는 건데, n개도 함수가 이제 바운디드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에서는. R에서는 이것도 그 저희 실버만 책에서 우리가 예제를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 R에서는 fn 얘가 바운디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수히 많이 진동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진동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좁은 구간에서 진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f 프라임이 이제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R에서는 이제 성립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어쨌든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n개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석학에서 좀 많이 다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적분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좋은 이유는 성질이 좋은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성질이 좋은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뭐 미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미분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분으로 정의를 하려면은 우선은 연속이면은 되니까 우리가 연속 함수 정도는 잘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에 뭐 미분, 적분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적분으로 정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속만 있으면은 되니까,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함수가 되게 성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함수들 많이 봤었죠. 뭐 이런 함수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얘는 이제 미분하면은 x를 적분한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해석학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감마 함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감마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미분이 뭐 충분히 잘 많이 되고 되게 좋은 함수로 팩토리얼을 이제 확장한 함수로서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이거랑 이제 결이 비슷하게 우리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도 적분으로 정의한 함수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뭐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f를 한번 적분을 했으니까 얘는 미분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가 적분이 잘 될 거니까 얘가 미분이 잘 되고, 그럼 얘도 여기 안에 미분이 된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요 적분 포뮬라로부터, 이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그냥 f가 어널리틱이기만 하면은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거를 좀 엄밀하게 증명을 잘 해보면은 아까 얘기한 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요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미분하는 거를 좀 안쪽으로 잘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요것도 우리가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f가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f 프라임도 전부 다 어널리틱이다 라는 것도 그냥 바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사실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라는 건데, f가 어널리틱이면 뭐 이게 적당한 이제 조건 하에서 로컬하게 f를 이렇게 무한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뭐 개수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F에서 어널리틱이라고 실수해서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는 애를 어널리틱이라고 불렀는데, 복수함수에서도 어널리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F가 어널리틱이면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거의 따름 정리로 우리가 리우빌 시오렘을 뭐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거는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그 단어 하나에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제약 조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타이어 펑션이 나오고 어떤 뭐 부등식이 나온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리우빌 시오렘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우빌 시오렘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리우빌 시오렘으로부터 어떤 정리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었죠. 뭐 사실 근을 하나만 갖는다라는 거를 보이면은 이제 귀납적으로 계속 보일 수가 있으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식은 뭐 루트를 갖는다, 뭐 적어도 한 개의 루트를 갖는다. 그래서 뭐 증명을 할 때는 뭐 루트를 안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모로 내려줄 수가 있으니까 뭐 p분의 1 같은 거 생각을 해서 뭐 모순이 됨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루트를 가지면은 이제 계속 하나씩 빼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고 n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원래는 대수학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복수함수론을 이용을 해서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리우빌 시오렘의 응용이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아이덴티티 시오렘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소개한 아이덴티티 시오렘도 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덴티티 시오렘을 뭐 한번 읽어보면은 F가 뭐 적당한 도메인에서 연속인데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데에서 전부 다 0이 된대요. 그 얘기는 F가 항등적으로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얘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덴티티 시오렘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밑에 뭐 좀 쓴 내용인데, 얘를 이제 다시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게 F가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영역에서 0이면 F가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오픈 커넥티드 에서 0이면 전체에서 0이 됩니다. 그냥 아예 항등적으로 0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그냥 오픈 커넥티드에서 0인 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전체로 확장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0함수로밖에 확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도메인이 이렇게 D라는 게 있었고, 내가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오픈 커넥티드 영역 오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아이덴티티 시오렘이 단순히 얘기하는 거는 F가 이 오메가라는 집합에서 0이면 전체에서 0이 된다 라는 건데, 이제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해서 원래 D가 있었고 그 안에 오메가가 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얘를 이제 반대로 오메가에서 애초에 0이었던 애를 전체로 확장시키는 방법, 이렇게 어널리틱을 유지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영함수라는 것밖에 없다, 영함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뭐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 관점에서 해석적 연속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밖에 확장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요 아이덴티티 시오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 시오렘 자체도 뭐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게 이제 어디에서도 쓰이냐면은 이제 사인 펑션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R에서 잘 정의된 사인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좋은 성질을 잘 유지하면서 얘를 이제 복소평면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복소평면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어널리틱이면서
어널리틱이면서 R로 이제 내렸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이런 삼각함수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냥 복소평면에서 우리가 정의했었던 그 사인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R에서는 리밋 포인트를 갖죠, 그렇죠?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영역에서 얘가 sin x로 같으니까 전체로 확장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유지랑을 적기보다는 확장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 R에서 정의된 함수를 복소평면으로 어널리틱이 되게끔 확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 sin z로 정의한 뭐 2분의 2의 iz 뭐 이렇게 정의했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R로 낮췄을 때 얘가 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유일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아이덴티티 시오렘을 얘기를 할 때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레라 정리가 나오는데, 모레라 정리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뭐 영역 안에서 임의의 모든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서 적분해서 0이 되면 f가 어널리틱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요것도 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쓰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학에서 이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에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근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이제 우리가 복소를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다루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해석학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fn이 미분 가능하고 fn이 f로 이제 전별 수렴하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고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f가 미분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어떤 걸 넣어줘야 될까? 우선은 뭐 적어도 뭐 미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fn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전별 수렴하는 함수 뭐 f가 뭐 잘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제 연속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사실 유니폼 컨버전스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을 얘기할 때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으니까 그냥 f가 적당한 뭐 구간에서 뭐 a, b라고 하는 뭐 이런 닫힌 구간에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으면은 f가 미분 가능한 거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은 발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fn의 유니폼 컨버전스만으로는 f가 미분 가능한 이 전별 수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가 미분 가능하고 fn이 f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라고 해서 f가 미분 가능한지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가 좀 더 강하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거 말고 우리가한테 필요한 거는 fn 프라임이 어디론가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한다. 그러면은 이제 f가 미분 가능하고 사실은 f 프라임이 g였다.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f의 미분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fn 자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하나 더 미분해서 낮춰서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R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는 저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fn의 유니폼 컨버전스만 있으면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좀 생각을 해보면은 f가 한번 어널리틱이면은 fn이 미분 가능하면은 얘가 계속 무수히 많이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fn 프라임이 g로 간다라는 것도 얘가 만약에 어널리틱 펑션이었으면은 뭐 굳이 뭐 증명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모레라 티오렘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유니폼 컨버전스 얘기는 이제 보통 해석학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는 거여서, 그래서 뭐 정리만 그래도 소개를 하면은 fn이 어떤 어널리틱인 애들이고, 근데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f가 어널리틱인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fn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으면은 바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은 fn 프라임도 f 프라임으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그럼 이제 계속 모든 도함수들이 전부 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fn이 한번 f로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은 얘네들의 도함수들 fn 프라임이든 fn 2 프라임이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f 프라임으로 뭐 그것들의 도함수들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f 프라임 같은 거 f를 얘기를 할 때 얘를 급수 형태로 표현하면은 뭐 되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수 형태로 표현하면은 되게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관심사를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얘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잘 바로 썼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f가 만약에 뭐 인타이어 펑션이다, 뭐 인타이어 펑션이면 막 기출 문제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 된다. f 안에 이제 z 바를 넣고 바를 다시 취한 거, 얘도 어널리틱 펑션이 인타이어 펑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뭐 정의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얘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거를 사실 이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을 알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z 바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z가 오메가에 있을 때 z 바도 이제 오메가에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실수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이라는 게 여기에 있고 만약에 오메가가 이렇게 있었으면 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대칭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이렇게 대칭일 때 우리가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을 이용을 하면은 뭐 어널리틱 펑션을 잘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얘는 이제 복소평면 전체여서 뭐 정의역이 확장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얘도 이제 슈와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 입장에서 보면은 인타이어 펑션이 잘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요 정리를 이용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뭐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정리를 한번 소개해 보면 어떤 f 플러스랑 f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어널리틱으로 잘 주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뭐 오메가 플러스라는 애가 있고 오메가 마이너스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얘가 i로 여기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i인데 얘가 각각의 영역에서 어널리틱 펑션이고 얘네들은 뭐 지금 대칭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뭐 서로 다른 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에서 어널리틱 펑션이 이제 각각 주어져 있는데 얘는 뭐 이름이 f 플러스 f 마이너스여서 되게 연관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서로 이제 다른 함수가 잘 주어져 있는데 다만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얘가 이제 좋게 잘 확장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곳에서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연속이 되게끔 같다. 그러니까 요 i라는 공통 구간에서 함수값이 같고 i를 이제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연속이 다 잘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함수 f라는 애를 이제 구간을 세 개로 나눠서 영역을 세 개로 나눠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그리고 공통된 부분. 오메가 플러스에서는 이제 원래 함수로 잘 주고 오메가 마이너스에서도 원래 함수로 잘 주고 공통된 부분에서는 그냥 공통된 함수값을 잘 주면은 얘가 신기하게도 어널리틱이 잘 됩니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애초에 준 거는 사실 요 연속적으로 잘 확장이 된다는 조건 하나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여기에서 어널리틱이 잘 되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i에서도 어널리틱이 잘 될 거냐 하는 건데 연속인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널리틱인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잘 정의를 하면은 좋게 잘 된다라는 거를 뭐 시메트리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뭐 나와 있는데 뭐 이제 뭐 우리가 실버만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래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는 i에서, 왜냐면 오메가 플러스랑 오메가 마이너스에서는 이미 어널리틱이니까 결국 확인해 줘야 될 거는 i에서 어널리틱인 것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확인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거는 연속인 거밖에 없는데 이걸로부터 잘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뭐 이거에 대한 뭐 정리에 대한 증명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다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럼 이제 슈아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을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여기서 얘기했었던 건 똑같습니다. F가 얘가 뭐 잘 확장이 되면은 뭐 좋게 잘 된다. 방금 얘기를 그냥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슈아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이라고 써서 이렇게 얘기를 뭐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룽게의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해석학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 바이오-슈트라우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연속 함수는 이 컴팩트 셋에서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간단하게는 인터벌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인터벌에서 다항식으로 잘 근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좀 더 뭐 수식을 이용해서 적어보면 f가 연속이고 어떤 뭐 닫힌 구간에서 뭐 컴팩트 셋에서 연속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 px를 이렇게 fx랑 px의 차이가 모든 x에 대해서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주는 요 다항식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것도 요 정리를 복소수에서도 좀 성립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질문은 뭐 어떤 여기서도 이제 컴팩트 셋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를 얘기를 할 때도 컴팩트 셋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컴팩트 셋을 가지고 오는 거는 뭐 괜찮고, 왜냐면 뭐 적어도 집합이 좀 좋아야 될 테니까. 그랬을 때 이런 어널리틱 펑션이 어떤 다항식으로 잘 근사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어널리틱 펑션은 어쨌든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도 다항식으로 잘 근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는 디스크에서 생각을 하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다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좀 발레는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Z분의 1입니다. 그래서 Z분의 1도 이제 특히 유닛 서클 위에서, 아까는 이제 디스크였는데 디스크보다 디스크의 경계, 아까는 원판 자체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요 경계만 Z분의 1이 요 단위원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해보면은 얘는 Z분의 1은 적분하면은 2파이 i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폴리노미얼이 다항식이 잘 존재해서 만약에 얘를 근사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아쉽게도 다항식은 이 단위원을 따라 적분하면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항식들은 뭐 단위원이든 뭐 그 내부든 역도 함수가 프리미티브가 잘 존재하니까, 그리고 또 단위원은 클로즈드 커브니까 적분하면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근데 Z분의 1 같은 애를 유닛 서클 위에서 생각을 하니까 얘는 다항식으로 근사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좀 되게 글씨가 많기는 하지만 FZ를 Z분의 1을 생각하면은 어떤 특별한 이 유닛 서클 위에서 다항식으로 근사가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다항식으로 근사가 됐으면은 이제 적분값도 똑같아야 되는데 다항식은 적분하면 항상 0이 되고 Z분의 1은 적분하면은 2파이 i가 되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Z분의 1은 유닛 서클 위에서 적분해주면은 이제 2파이 i가 되는 이유로 인해서 다항식으로 근사가 안 됩니다. 근데 아까 했었던 얘기는
F를 이 디스크 전체로 생각을 하니까 잘 됐죠. 그래서 아까 디스크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 이 서클 위에서 생각하니까 이제 뭔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구분 지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K에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컴팩트 셋에도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K의 여집합이 커넥티드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는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necessary라는 게 뭐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K의 여집합이 커넥티드가 되어 있으면은 이 어널리틱 펑션을 다항식으로 잘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어널리틱 펑션을 다항식으로 잘 근사할 수 있으면 K의 여집합이 커넥티드다라는 거는 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쪽 방향은 증명을 하고 한쪽 방향은 이제 연습 문제로 넘겨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선 뭐 정리 자체만 얘기하면 얘도 사실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런 정리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좋으니까 한번 또 소개를 좀 해보면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이제 K라는 컴팩트 셋 위에서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얘를 유니폼하게 레셔널 펑션으로 유리 함수로 잘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리 함수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폴드를 생각할 수가 있죠. 분모가 0이 되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K 여집합에 있게끔 어떤 레셔널 펑션으로 잘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셔널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PZ분의 QZ P랑 Q는 전부 다 다항식.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적어보면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있고 얘가 어떤 K라는 컴팩트 셋에서 정의가 된 어널리틱 폴션이 있으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를 레셔널 펑션으로 유리함수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폴들은 전부 다 K의 여집합에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테일러 정리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강한 거죠, 그렇죠? 테일러 정리는 되게 세게 다항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얘를 다항식보다 더 안 좋은 함수로 근사를 시킨 거니까 이제 정리 입장에서 보면 얘가 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좀 많이 이상하기는 한데 어떤 함수를 되게 좋은 함수로 근사하는 게 좋은 정리냐, 뭐 강한 정리냐, 어떤 함수를 좀 더 안 좋은 함수로 근사시키는 게 좋은 정리냐라고 하면은 더 안 좋은 애로도 근사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좀 말이 좀 모호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 보시면은 안 좋은 애로 근사시키는 게 좀 더 강한 겁니다. 왜냐면 안 좋은 애로도 되니까 뭐 좋은 거로는 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애로 잘 근사시킬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K의 여집합이 커넥티드다라는 조건을 주면은 이 폴들이 K 바깥에 있었던 애들을 전부 다 더 바깥으로 보내서 아예 얘를 이제 인피니트로 다 보내서 얘를 아예 이 어널리틱 펑션을 다항식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의 여집합이 커넥티드면은 얘를 뭐 폴리노미얼로 잘 근사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랑 시리즈랑도 서로 연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로랑 시리즈가 결국은 어떤 뭐 이 유리 함수들로 근사를 시키는 거니까. 근데 뭐 거기에서는 얘네들 로랑 시오렘에서는 얘네들을 이런 애들로 근사를 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레셔널 펑션 하나로 잘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룽게 정리 뭐 이런 게 있다. 어널리틱 펑션도 이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는 어쨌든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건데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룽게 정리라고 해서 어널리틱 펑션도 어쨌든 다항식으로 잘 근사를 시켜줄 수가 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K의 여집합이 커넥티드다. 어떻게 보면 R에서는 뭐 R보다는 R2가 복소 평면이 좀 더 복잡하겠죠. 뭐 이제 그런 이유로 좀 영역에도 좀 제한 조건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할 거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어떤 non constant한 인타이어 펑션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복소 평면에서 덴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기출 문제 중에 하나인데 f가 인타이어 펑션인데 뭐 이거의 실수부가 1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f는 상수함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뭐 우리가 뭐 이거를 풀 때는 이제 뭐 새로운 함수를 잘 가지고 와서 바운디드가 되고 뭐 인타이어 펑션인 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 명제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컨스턴트가 아닌 어떤 인타이어 펑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얘는 항상 복소수에서 덴스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실수부가 1보다 큰 애는 복소 평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요쪽이죠, 그렇죠? 얘는 복소 평면에서 덴스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non constant였으면은 f가 이거의 이미지가 복소 평면에서 덴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함수다라고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뭐 증명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바로바로 이용을 하면 되고 뭐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그냥 팩트로서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답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실수부가 1보다 큰 뭐 인타이어 펑션을 전부 다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상수함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면은 이제 귀류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덴스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덴스하지 않다. 이미지가 C에서 덴스가 아니다. 그럼 이제 덴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덴스가 아니니까 어떤 복소수 알파가 존재해서 사실 델타도 잘 존재해서 fz-알파가 항상 델타보다 큰 덴스 하면은 항상 가까워야 되는데 fz가 어떤 임의의 알파랑 항상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복소수랑 뭐 델타가 있어서 fz와 알파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커야 되겠죠. 이제 요게 잘 바로바로 안 되면은 덴스하다라는 거는 뭐 모든 알파에 대해서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복소수가 있을 때 fz와 알파 사이의 거리가 항상 엡실론보다 작은 게 덴스한 거죠, 그렇죠? 유리수가 무리수에서 항상 유리수가 실수해서 덴스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도 임의의 실수를 가지고 와도 걔는 뭐 어떤 유리수가 존재해서 걔와 거리가 뭐 내가 임의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부정을 하면은 요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제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얘가 어떤 거리가 항상 0보다 크니까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는 뭐 gz를 fz 알파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얘 인타이어 펑션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문제가 되는 게 fz가 알파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뭐 절대 그렇지 않죠. 크기가 델타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고 또 바운디드죠, 그렇죠? 얘가 뭐 델타분의 1보다 작아서 바운디드니까 뭐 g가 상수함수고 그러면은 f도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 뭐 한 문제만 더 뭐 간단한 문제인데 f가 어널리틱이고 어떤 이제 단위 원판 안에서 어널리틱이고 fz의 크기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요 단위원 위에서 그러면은 픽스드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다. D 안에서 fz0가 z0가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라고 부르죠. fz가 z가 되는 이런 z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정리를 써야 되는지 되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정리를 써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잘 뭐 떠오르면 좋겠지만 뭐 이제 이런 거는 루시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도 좀 왜 루시의 정리를 쓸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경계 위에서 뭐 이런 부등식이 있고 얘도 이제 우리가 fz-z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으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z는 1 위에서 fz-z랑 얘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더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z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z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fz 마이너스 z랑 마이너스 z를 생각을 하고 그럼 얘가 이제 fz죠. 근데 fz가 z는 1 위에서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데 얘가 마이너스 z의 크기랑 같으니까 그럼 이제 fz가 마이너스 z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z가 0이 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밖에 안 갖는다 라고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특히 요 두 번째 풀어봤었던 문제가 뭐 그래서 뭐 좀 더 z-z와 마이너스 z는 이거 잘해서 근의 개수가 같다. 개수가 같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z는 뭐 근 0 하나 같죠, 그렇죠? 그래서 fz 마이너스 z도 근을 딱 하나만 갖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관련된 문제가 아마 이 책에 연습 문제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든 뭐 솔루션을 찾아보든 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3절에 해당하는 뭐 메로몰픽 펑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유리 함수 꼴이어서 싱귤러리티를 갖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